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사, 행정 절차론, 지난 6년 정도, 총 7년인데, 한 최근 6개년 정도 기출문제, 뭐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뭐가 또 나올지, 지금까지 기출됐던 것들은 뭐고, 또 앞으로 뭐가 나올지에 대해서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9년도 기출문제고요. 2019년도에는, 약술형으로 행정조사 기본 원칙, 그죠? 행정조사 기본법상 행정조사 기본 원칙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위법한 행정조사에 의한 행정행위 효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사 기본법이 나왔고 그 원칙은 아, 외우셔야 되는 거죠. 한 6가지 정도.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거. 그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야 된다. 또 그 행정기관은 조사 목적에 적합하도록 뭐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행정조사 실시해야 한다. 또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한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등등 쭉 기본 원칙을 적어 주셔야 되고 또 위법 행정조사에 대한 행정행위 효력은 어떻습니까? 아, 그 행정처분은 뭐 위법하다고 봐죠. 위법하다고 보고 판례도 그 어떤 세무조사가 과세 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 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아, 목적을 위해서 위한 세무조사. 조사가 들어가면은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그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다고 봤죠. 이런 거 적어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기초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형이 나왔고 또 다른 약술형으로는 행정규제기본법이 나왔죠. 그래서 그 설치, 기능, 그죠? 아, 조사, 의견 청취 등등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차 정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행정규제기본법 이 나왔다는 거는 간간히 나옵니다. 개별법에서 행정규제기본법 간간히 나옵니다. 그래서 법령 위주로 이거는 작성해야겠죠. 법령 위주. 아, 그리고 다음 문제 볼까요? 어, 논술형이 나왔습니다. 논술형은 뭐가 나왔냐면 행정절차법이 당연히 나오고요. 그래서 쟁점적으로 봤을 때 그 영업허가를 그 취소하기 위하여 청문을 하려 했는데, 그죠? 청문통지서가 두 차례 걸쳐 반송이 되고, 주소 불명으로 반송이 되었다. 그죠? 그래서 을이 청문 기일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생략하고 음식점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을 한 경우. 이러한 취소 처분이, 그죠? 행정절차법상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죠? 쟁점 정리 그겁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청문 절차 생략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행정절차법 규정을 확인해야겠죠. 청문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행정절차법 22조를 얘기하는 거죠. 음, 여기에 대표적인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그 어떤 법령 등에서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 뭐가 있죠?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 자격의 박탈, 법인 조합 등의 설립 허가의 취소, 예, 이러한 처분 시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 절차 생략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또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 또 두 번째, 암기돼야겠죠?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어떤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그리고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마지막 네 번째, 그죠? 당사자의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당사자가 의견 진술 기회를 명백히 포기하는 의사 표시를 한 경우. 그래서 사안의 경우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안의 경우는 어,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그죠? 청문을 하여야 아, 하죠.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서 청문을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는 취소 사유가 되는 겁니다. 다만 문제되는 게 뭐냐? 주소 불명 등으로 두 차례나 반송되고 불출석한 사안이 청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사항이 되냐? 이게 판례 입장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판례 입장은 뭡니까? 판례 입장, 그죠? 판례 입장은 어, 이러한 당의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데, 이러한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아, 당의 행정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데, 어떤 반송 여부, 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통지된 청문일 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이 관계법령상 실시가 요구되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봤죠. 없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 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불출석하였다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 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당연히 위법하다고 판례했습니다. 마지막 결론 어떻게 내면 될까요? 결론은 위법하다, 취소 사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판례 입장에 따르면은 해당 법률은 청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그리고 행정절차법상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인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사유라고 볼 수 없죠. 따라서 이 사안은 위법하며 결론적으로 취소 사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술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개념, 또 개인정보 처리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설명해라. 역시 이것도 법률 규정입니다. 그죠? 개인정보 개념이 뭐냐? 그죠? 개념. 그래서 개인정보의 개념을 설명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법원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요 문구. 그 다음에 배상액 산정에 대한 고려사항 등등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써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다는 못 써더라도 고려사항이 몇 가지가 있죠. 뭐 가령 고의 또는 손해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라든가, 위반 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라든가, 또 위반 행위에 따른 벌금, 과징금 등등 이걸 적어줘야 되고요. 또 법정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되거나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된 경우에는 얼마?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죠?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당한 금액을 배상액으로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이 경우에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멸할 수 없다라는 점. 그래서 고의 과실 입증 책임은 당연히 그 개인정보 처리자가 지죠.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또 법원은 이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 결과를 고려해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2019년도 문제였고요. 2018년도 볼까요? 2018년도를 보면 다 쇼터디에 올려놨는데요. 약수령 문제 나오네요. 약수령 문제 보면은 마찬가지로 현장조사 나왔네요. 현장조사. 조사 필요하여 행정법 위반에 의심이 되는 갑의 사업장을 출입하여 현장조사 실시하고자 한다. 행정조사 기본법이 나왔습니다. 현장조사의 절차 및 제한. 그럼 현장조사 개념 써야겠죠? 의, 그죠? 핵심 뭡니까? 현장조사란 조사원의 가택,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현장에서 실시한 조사. 두 번째, 조사의 사전 통지가 이루어져야겠지. 이것도 다 조문입니다. 법문인데요. 법령인데요.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장은 현장 출입 조사서를 조사 개시, 그죠? 조사 개시 일주일 전,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그죠? 다만, 네, 여기서 예외사항이 있죠. 다만, 점점점, 사전 통지를 하면 무슨 증거인멸의 우려, 증거인멸 등의 그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 개시와 동시에 현장 출입 조사서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뭐 그러니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면은 조사 개시와 동시에 현장 출입 조사서를 제시하거나 구두 통지 가능합니다. 그죠? 당연히 현장 출입 조사서에는 조사 목적인과 조사 기간, 장소, 조사원 성명, 직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다음, 증표의 제시. 이거 중요하죠. 증표의 제시. 그죠? 현장 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당연히 권한을 나타내는 공무원증 같은 증표를 지니고 이를 보여야 된다. 조사 대상자에게 당연히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목표가 현장 조사의 제한과 예외. 이게 기간에 그게 있죠.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불가하죠. 다만 예외가 있죠. 조사 대상자가 동의를 했어. 조사 대상자가 동의가 한 경우, 그죠? 또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의 업무 시간이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업무 시간 뭐가 있을까요? 나이트클럽 정도? 그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어떤 조사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또 증거인멸로 인해서 조사 대상자의 법령 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은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요 정도 적어주면 됩니다. 논술형은 뭐가 나왔습니까? 논술형은 항상 나오던 거, 그죠? 관할 행정처 개인은 갑에 대한 부담금 부과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상 요구되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죠? 갑은 자신에 대한 부담금 부과의 근거와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으나 납부기한의 도가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일단 부담금을 납부했다. 이후 자신에 대한 부담금 부과 처분은 이유 제시에 하자가 있는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했다. 1번 갑이 납부한 부담금이 내용적으로 정당한 경우에도 법원은 이유 제시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설명하라. 2번 취소 소송 계속 중에 A가 그 갑에게 부담금 부과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며 이유 제시하자가 치유되는지 설명해라. 어쨌든 이유 제시입니다. 서론. 이유 제시. 근데 문제 1번에서 그 이유 제시에 어떤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부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
이게 뭐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절차상 하자가 독자적 위법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봐야겠죠. 당연히 학설, 소곡설과 적곡설과 절충설이 있죠? 그거 써주고 판례, 적곡설이죠. 네, 적극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를 나누는 절충설과 달리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냥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번 검토. 당연히 어, 그, 항상 나오는 말 절차, 중시, 행정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극설. 적극설로 검토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결어. 사안에서 뭡니까?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주류도매업 면허의 취소 처분의 판례에 따르면은 아, 처분 근거와 위반 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이유 제시하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다음 문제 2번. 문제 2번은 뭡니까? 부당한 부과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 제시했다 이겁니다. 그죠? 취소 소송 계속 중에 A가 갑에게 부당한 부과의 근거와 이유 제시를 구체적 제시했다. 이거는 어떤 게 문제가 됩니까? 이유 제시의 하자가 치유될까?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2번 절차상 하자의 치유 가능성을 당연히 적어줘야겠죠. 그래서 판례는 뭐 어떤 입장이에요? 국민의 권익의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인정해야 한다. 다음 3번. 이유 제시의 하자와 치유 시기는 뭡니까? 행정, 쟁송의 제기 전에 하나에서 치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죠. 네 번째. 치유의 효과. 적어줘야겠죠? 절차상 위법 제거되죠. 소급하여 처분은 적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 내야지. 결론, 결어. 사례의 경우 뭡니까? 판례에 따르면은, 그죠? 행정 쟁송 제기 전에 하나에서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아, 취소 소송 계속 중에 관할 행정청 A가 구체적 이유 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왜? 행정쟁송 제기 전에, 즉 취소소송 제기 전에 한해서만 치유 가능하고 이 소송 계속 중에는 취소소송 계속 중에는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였더라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사례형 40점 문제 풀면 될 것 같고요. 약수령은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나왔네요. 그죠? 요것도 간간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갑이 위반 행위에 대해 고의가실이 없고 고의가 있었더라도 위 위반 행위가 위법한지 몰랐던 경우, 그리고 갑이 18세이지만 심신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 능력이 없었던 경우, 예, 다음에 그 부가처분 적법한지를 보면 일단 질서 위반 행위가 뭐냐? 개념 적어줘야겠죠? 과태료 부과하는 행위입니다. 그죠? 법령사 의무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해요. 과태료 부과하는 행위를 질서 위반 행위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질서 위반 행위의 성립을 봅니다. 법정주의가 있습니다. 질서 위반 법정주의, 질서 위반 행위 법정주의. 예. 또 고의 과실이 있어야죠. 고의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또 위법성의 착오. 그죠?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당한 그러니까 정당한 것을 오인한 거죠. 그런 경우는 그 오인의 핵심이 뭡니까?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한하여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 1번. 문제 1번이 되는 거고, 문제 1번. 문제 2번은 뭡니까? 질서 위반 행위의 성립. 문제 2번. 이때는 그거예요. 책임 연령의 만 14세입니다. 만 14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죠. 다만 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지 않는다. 두 번째, 심신장애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심신장애로 인해서 옳고 그름의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죠. 네, 과태료 대상이 아니에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데 다만 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 감경도 가능해요. 네, 감경도 가능하고 근데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했다. 이거는 당연히 과태료 대상도 되고요. 감경도 되지 않습니다. 네, 요 정도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는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예외 대상이 아니란 거죠.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뭐가 나왔나요? 정보공개정보법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 구제 절차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 절차 이것도 법문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죠? 당연히 나와야 될 문제죠. 당연히 외워야 될 문제죠. 그래서 불복 절차 핵심이 뭐가 있어요? 불복 절차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이의 신청이 있죠. 이의 신청, 그죠? 이의 신청, 정보 공개 심의, 그다음에 행정 심판. 대표적으로 또 마지막으로 행정 소송으로 갈 수 있겠죠? 행정 소송. 네 가지가 불복 절차의 방식이죠. 이의 신청은 그 불복이 있을 때, 그죠?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 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임의적인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공공기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청구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라. 습니다. 정보 공개 심의, 그 국가기관, 그죠? 지방자치단체 등 청구인에 의한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 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 공개 심의를 개최해야 한다. 행정심판, 그죠?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그 다음에 180일이죠.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마찬가지 이의 신청 거칠 필요 없죠. 그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있다. 행정소송도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다음에 있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그 1년 이내에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 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고 행정소송으로 바로 제기할 수가 있다. 좀 간단한 문제 나왔어요. 그죠? 다음에 2017년도 거를 보면 행정규제기본법이 나왔네.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영향분석과 자체심사. 이것도 그냥 법조문 그대로 써야 돼요. 행정규제란 그죠? 의 쓰고 그다음에 규제 영향분석. 이거 진짜 사실 이거 어떻게 다 외워? 이거 외우긴 외워야 돼. 예. 그래서 행정규제법 7조 나와 있는 겁니다. 7조. 그래서 규제 영향 분석,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그죠? 기존 규제와의 중복,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영향 분석을 하고 규제 영향 분석서를 작성한다, 그죠? 그래서 2항 제7조 2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규제 영향 분석 및 자체 심사를 하고 규제 영향 분석의 공표가 이루어지죠.
중앙행정기관장은 규제 영향 분석서를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 영향 분석서를 보완하여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를 결과를 알려야 한다. 또 자체 심사가 이루어진다. 중앙행정기관장은 규제 영향 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을 정하여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 심사를 하여야 한다. 예. 요거는 그냥 법령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외워야죠. 논술형은 어떻게 나왔냐? 이건 사전 통지가 나왔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뭐 이슬람 선교 등에 의해서 어, 관련 법령에 따라 그죠? 의일재단법을 설립하고 신청했는데 A시장은 의일재단법인이 들어서게 될 주소지 인근에 위치한 병 이슬람 사원을 고려해서 해당 지역의 특정 종교 시설의 밀집으로 인한 주민 불안 및 선교 사업으로 인한 지역 주민 및 민원 발생 등 해당 법인 설립을 허가할 경우에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갑에게 을재단 설립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면 A시장은 위 을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검토하고 2번 만약 행정 A시장이 위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 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전자공청회 의 요건, 방법, 절차에 관해 설명하시고 와 이것도 뭐 꽤 쓸 게 많죠. 사전 통지가 그러니까 을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의 적용 범위가 문제가 되죠. 그 거부 처분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죠? 권익을 제한하는 것인지 이게 핵심이에요. 음. 처분의 사전 통지가 아, 학설상으로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죠. 그죠? 판례에 따르면은 처분의 사전 통지가 필요한지 그죠? 핵심이 뭡니까? 직접 당사자에게 그러니까 당사자의 판단 기준이 이겁니다.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 해당이 되면 사전 통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설 보고 판례는 이렇게 이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검토를 봐야죠. 검토는 어떻게 돼? 지금 거부 처분이 그죠? 음, 당사자의 권익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겠죠.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것만 가지고는 그죠? 그 당사자의 권익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겠다. 없기 때문에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않는다고 본다. 않는다.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은 이렇게 검토되면 되겠고요. 그래서 문제 2번. 공청회 나왔습니다. 공청회. 공청회는 또 뭐가 문제죠? 의. 공청회란 작성해야죠. 공청회란 뭡니까?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자금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 그러니까 공청회죠? 절차 및 방법. 음. 정보통신망 이와 공청회가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는데 전자공청회 실시하는 경우는 뭡니까? 의견 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그죠? 전자적 처리 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 또 운영해야 하겠죠. 누구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전자통신망을 이용해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그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공청회 개최가 되겠죠. 공청회의 개최. 아, 공청회를 개최한다 행정청이. 그러면 어떻게 돼?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제목이라든가 일시, 장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알려야겠죠? 그리고 뭡니까? 오프라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 이 말 써줘야 되는 겁니다.
오프라인으로 일단 무조건 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요 말. 별개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같이 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근데 오프라인 공청회 하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는 건 좀 그렇죠. 뭐 코로나 사태면 혹시 모르겠다. 근데 아직 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반영. 아, 행정청은 그죠? 처분을 할 때 공청회, 전자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제시된 어떤 사실, 의견 등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이를 반영해야 한다. 이를 반영하자 해야 한다. 이 정도 작성해도 되겠죠. 음, 논술형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약술형으로는 가족관계등록법, 그죠?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절차, 아, 가족관계 등록 등에 대한 법률이 나왔고 정정 절차 써라 이겁니다. 그죠? 서로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그 출생 연월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그죠? 어떤 정정 절차를 써야 되는데 아, 여기서도 이거 조문이에요. 이거 정정 절차 가족관계 등록법 104조죠. 104조. 104조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아, 법령상, 그죠? 법률상 허가될 수 없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할 때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 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서 등록부 정정 신청할 수 있다. 그다음에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 등록 기록의 정정. 제 105조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할 경우 그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 본인의 사건 본인 등록 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서 등록부 정정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정 신청의 의무가 생기죠.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 재판서에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에 정정 신청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5번 판결에 의한 등록부 정정. 판결에 의한 등록부 정정. 확정 판결로 인해서 등록부 정정해야 할 때는 그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 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조문이에요. 조문 외운 사람이 잘 쓴 겁니다. 넘어갔고요. 4번.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범위. 이것도 조문이네요.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누구냐? 모르면 그냥 모든 국민이지.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할 권리를 가지죠. 외국인 같은 경우는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음, 법적 근거는 뭐냐? 법적 근거. 법적 근거. 어, 뭐 개별법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그것도 인정이 될 수 있지만 그 헌법재판소는 개별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헌법 규정만을 근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정도. 음, 원고 적격으로서 정보공개 청구권. 소위 정보공개 청구권.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는 것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죠. 음, 따라서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는 자는 개인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공개 거부로 그 권리를 침해받는 것이므로 당연히 공개 거부를 다툴 원고 적격을 갖는다. 그죠? 관련 판례. 아, 판례가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법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대로 따올게요. 대법원은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해 사회 통념상 유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하거나 오로지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하는 경우처럼 권리남용이 명백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정보공개 정보권의 행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죠. 공공기관의 범위, 당연히 국가기관 되겠죠.
국회, 법원, 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다음에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또 네 번째,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설치 운영에 따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 뭐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라든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아, 안에 있는 위원회 등등은 다 공공기관으로 봅니다. 이거 그대로 외워야 되니까 이것도 법 조문이죠. 법 조문 그대로 따오면은 이렇게 됩니다. 국가기관, 국회, 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 이 정도. 2017년 이렇게 나왔습니다. 2016년도에는 이제부터 좀 빨리빨리 볼게요. 약술령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나왔네요. 그죠? 개인정보 유출 통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킹을 통해서 회원정보가 유출되었어. 그 개인정보보호법상 그 개인정보 처리자가 사전적으로 취해야 할 주의 의무가 뭐냐, 그리고 기본 원칙과 사후적 조치 등등이 이제 문제가 되죠. 개인정보 유출 통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때 개인정보보호법 34조에 또 법조문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이라든가 유출 시점, 경위 등등, 그 다음에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 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의 대응 조치, 피해 구제 절차, 개인 정보 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 쭉 친절하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책 마련하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조치 결과를 당연히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여기가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개인정보 유출되었으면은 그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전문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경우에는 이 전문 기관 등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등에서 피해 확산 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법 조문이죠. 그다음에 약수 뭐가 나왔습니까?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상 과태료, 부과, 징수, 불복 절차 나왔습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는 부과 절차 뭡니까?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이때는 뭡니까?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의견 제출 기회 줘야 되네요. 10일 이상.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의견 제출할 기회 줘야 되죠. 이 기회까지 의견 제출이 없다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의견 제출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내에 행정청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할 수 있겠죠. 다음에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 마친 후에 서면으로 부과한다. 서면으로 부과한다. 세 번째, 자진 납부자 같은 경우는 감경해준다. 과태료 감경. 근데 이게 100분의 2죠. 100분의 2. 100분의 20. 죄송합니다. 100분의 20 정도 감경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는 뭡니까?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경우, 그죠? 제적기간 도과로 인해서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못하죠. 또 행정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은 경우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경과하면 과태료 정정 부과를 못하는 겁니다. 1년 안에 1년 경과하기 전까지 과태료를 정정 부과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징수정차, 징수 절차. 징수 절차는 뭐냐? 이것도 이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제24조 또 법조문 그대로인데요, 그죠?
이건 가상금입니다. 그래서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 100분의 3 가상금 징수할 수 있다. 100분의 3. 그래서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다시 1천분의 12,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상금을 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그죠? 중가상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을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아주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당사자가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상금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국세나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거죠. 다음 불복 절차 뭐냐? 불복 절차. 당연히 이의제기가 들어가죠. 이의제기. 그다음에 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이의제기할 때는 과태료부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또 서면으로 행정청에게 제기할 수 있다. 행정청에 제기한다. 또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잖아요. 그 다음에 법원에 통보하는 거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의견 및 증빙서를 첨부해서 관할 법원에 통보합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하는 게 좋아요. 이의제기를 해야 어, 또 행정사들이 하는 업무 그런 거잖아요. 그래야 법원에 통보가 되고 행정청이 좀 이렇게 어, 법원에 통보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관할 법원에 통보돼야 된다는 거. 주체는 행정청이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는 거. 네, 이 정도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논술형 땡땡치킨 영업정지 처분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 2020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음, 어쨌든 2016년에도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사실 적발돼서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식품위생법상 이 경우 청문회나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1번 어떠한 행정 절차 거쳐야 합니까? 그다음 2번 1에서 요구되는 행정 절차 거치지 않았어. 그 사전 통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건 처분을 한 경우 이 사건 처분이 유효한가? 3번 A시장이 1에서 요구되는 행정 절차를 이 사건 처분을 한 뒤에 거친 경우 이 사건 처분이 유효한가? 어, 3번 같은 경우는 어, 그 그겁니다. 절차상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그거 쓰라는 거예요. 2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 그 침해적 처분 시 갖춰야 할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의 유효성. 한마디로 얘기해서 절차적 하자의 그 독자적 위법성이 인정되는지. 요거예요. 네, 어렵게 볼 필요 없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아, 그, 어떠한 행정 절차 거쳐야 하는가. 그러니까, 처분의 사전 통지가, 그, 면제될 수 있는가. 처분의 사전 통지가, 면제되는, 아, 사항이 뭔지. 그죠? 뭐, 가령, 우리 세 가지 외운 거 있잖아요. 공공의 안전 복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에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법령 등에서 일정한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그 다음에 처분의 성질상. 그죠?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가 면제되죠. 음. 그러면 사전 통지사 뭐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명칭, 주소, 의견 제출 기관의 명칭, 주소, 의견 제출 기한의 당사자 등에게 사전 통지해야 된다는 거죠. 또 사전 통지 기간, 상당한 기간 줘야 한다는 거죠. 청문은 의견 제출 기간 상당한 기간 줘야 되고, 청문은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공청회는 14일 전까지. 아, 또 의견 제출 절차. 그러니까 목차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문제 1번 같은 경우 제기를 가고 2번에 그 처분의 사전 통지에서 면제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전 통지 사항 등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사전 통지 기간
문제 제기에서는 그 의견 제출 기간, 의견 제출 이유 제시, 의견 제출 그 다음에 또 뭐라 넣었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주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사전통지상 사전통지 기간 적어주고 의견 제출 절차 적어줘야겠죠? 의견 제출 절차. 그래서 의견 제출 절차는 그 청문이나 여기도 문제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청문 공청이 거치 이거 쓰지 말라는 얘기니까 식품위생법령상 청문 공청이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말은 야, 너 그냥 의견 제출 절차에 대해서 써 이거예요. 그냥 청문 공청에 쓰지 말고 그래서 의견 제출 절차에 의의를 적어야겠죠. 청문 공청에 해당하지 아니한 절차를 적어줘야겠고 요건 적어줘야겠죠. 핵심 뭐예요? 요건 뭐예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이나 공청회 외에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거고. 예외사항이 있나요? 예외사항. 음, 그 의견 진술 기회를 당사자가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했다는 예외가 되겠죠, 그죠? 절차. 어, 서면이나 말 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할 수 있고 증거자료 첨부할 수 있다. 아,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등등을 적어줘야겠죠? 네 번째, 청문, 공청회, 적용 여부. 그래서 지금 사례 같은 경우 2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청문회 실시할 경우 행정적 부담이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과중함을 의견 제출 절차만으로 적법 절차의 원칙상 타당하며 공청회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보여지죠. 음, 따라서 청문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규정이 없죠. 행정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안 적어도 돼. 왜? 그리고 어차피 법, 청문이나 공청회 거치도록 하는 규정도 없어.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럼 행정적이 필요하냐? 글쎄요. 그 행정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도 않죠. 왜냐면은 청문을 실시할 경우 행정적 부담이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과중함으로 의견 제출 절차만으로 충분하죠. 적법 절차 원칙상 타당하며 공청회 적용 대상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처분의 이유 제시. 음, 이유 제시 뭡니까? 어,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건데 지금 이유 제시를 안 했죠.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 뭐냐? 이유 제시. 의의가 있고 처분의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사항. 신청 내용 모두 그대로 인정한 처분이냐? 또 몇 가지 있죠. 단순 반복적인 처분. 그리고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 처분 후에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 뭐 단순 반복적인 처분이나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거나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유 제시 하자의 치유. 행정적인 제기 전에 하나여 치유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결론을 봤을 때 어, 지금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같은 경우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죠? 당사자에게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보여져. 그래서 사전 통지, 의견 제출, 이유 제시 등의 기회를 줘야만 하는데 그러한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이나 이유 제시 등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는 어, 처분의 독자적 위법 사유가 되죠. 따라서 해당 처분을 위법하게 되기 때문에 A 시장은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음. 그래서 문제 2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 행정 절차 거치는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경우 처분 유효한가? 1번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핵심은 뭐다?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 사유, 인정 여부를 겁나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설은 나눠져 있고요. 소극설, 적극설, 절충설. 판례는 적극설. 검토했을 때 그 절차 중심적 유도해라. 이렇게 작성하면 되고요. 문제 3번. 문제 3번은 뭡니까? 행정 절차를 이 사건 처분한 뒤에 거친 경우. 아, 뭘 적으라는 거예요? 절차상 하자의 치유 가능성을 적으라는 거죠. 치유 가능한지 그걸 적으라는 거예요. 판례 같은 경우는 뭡니까? 국민의 권익, 판례 입장 적어죠. 국민의 권익의 침해가 없는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절차 사안의 치유 시기, 그리고 치유 시기는 항상 행정쟁송 제기 전에, 행정쟁송 전에 하나의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보여야 하죠. 판례 입장이죠. 음. 당연히 치유의 효과는 소급하여 적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돼요. 아주 양이 되게 많은데 너무 많은 것들 내용 이 정도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약수령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나왔죠?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 정보공개 여부 결정 절차.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공개 여부 결정할지, 그죠? 이것도 법문 그대로 외워야 돼요, 그죠? 아, 공개 여부 결정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3자 관련 정보에 통지해야 되고요. 정보공개 심의에 작성해 줘야 되고, 그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 공개의 일시, 장소 등을 청구인에게 분명하게 밝혀서 통지해라 이겁니다. 공공기관이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연히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라. 그다음에 이 경우에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절차,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밝혀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힘드네요. 2016년까지 봤는데 2015년도는 그냥 문제만 봅시다. 2015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나왔네. 영상정보 처리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적어줘야겠죠? 핵심은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 제한 등을 적어줘야 된다. 뭐 목욕실, 화장실 이런 거 발안실에선 제외된다. 예외가 있죠? 교도소나 정신보건시설, 그죠? 구금시설, 그러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 그죠? 타 법 조문입니다. 안내판 설치 필요한 조치해라. 어, 또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정보 분실이나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해라 등등. 예,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또 2015년도에는 주민등록법이 나왔습니다. 재발급. 이거 나오면 이제 또 많이 적어야겠죠? 재발급 사유가 뭡니까? 주민등록 분실, 훼손 적어줘야겠죠? 또 성명, 생년월일, 그 성별의 변경, 이거 대통령 정한 사유, 요거 적어줘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적어줘야 될 게, 아, 재발급 사유. 뭐, 가령 이런 것도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의 발급 및 재발급. 이런 경우는 신청하기 어렵다고 보여지잖아요. 중증장애인인 경우. 그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그 법정 대리인 등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서 관계 공문으로 하여금 해당 중증 장애인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 재발급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합니다. 공무원들이. 이 정도는 해야죠. 그다음에 청문 주재자, 행정절차법상 청문 주재자. 이것도 청문이란 쭉 적어줘야겠죠?
어떤 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청문 절차에서 청문 주재자의 공정한 역할이 중요하다. 청문 주재자는 그 뭡니까? 대통령, 행정청의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한 사람이 주재합니다. 음, 행정청은 청문 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의견을 반영한다 이거죠.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청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뭐 등등. 최대한 아는 거 다 적어야 된다는 거죠. 또 청문 주재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두어 청문의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청문 주재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필요한 조서를 할 수 있으면서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또 당사자 등은 문서 열람, 복사 요청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청문에 대한 비밀에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지 못한다. 그리고요. 행정조사 기본법상 나왔죠? 행정조사의 사전 통지, 연기 신청. 이건 항상 행정조사 의의부터 적어야 되는 거예요. 행정조사 의의. 행정기관의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 문서 열람, 시로 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보고 요구, 자료 제출 요구 및 출석, 진술 요구를 행하는 활동, 그다음에 행정조사의 사전 통지를 적어줘야겠죠. 그때는 어, 행정조사 실시하기 전에 그죠?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한 때에는 어,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그죠?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음, 원래 원칙은 현장 출입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는 거예요. 예외 첫 번째만 외우면 될 것 같아. 행정조사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한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 목적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두 통지 가능하다. 또 의견 제출 적어줘야겠죠. 의견 제출. 아, 조사 대상자는 그죠? 사전 통지 내용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 제출할 수 있죠.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조사에 반영해야 한다. 그 다음에 4번 조사의 연기 신청. 뭐 가령 천재지변이나 그죠? 음, 그 밖의 사유로 행정조사를 받을 수 없을 때 해당 행정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연기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사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만 한다. 이 정도 나왔죠? 2015년, 2014년도 뭐가 나왔나. 어쨌든 비공개 대상 정보. 이거는 그냥 암기입니다. 이것도 비공개 대상 정보. 뭐 국가안전보장, 국가통일, 외교, 뭐 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 또 다른 법률이나 법률에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 규정된 정보 등등등. 또 꼭 써야 될 게 이거 같아요. 법령인데 법인, 그죠? 단체, 요 부분 이거야 외워야 됩니다.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2개월씩 공개될 경우에 그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요거는 비공개 대상 정보죠. 음, 행정절차법상 신고, 목차는 신고의 종류, 요건, 보안 요구, 반려, 신고의 수리, 신고의 효과, 그죠? 신고의 효과. 이거는 신고 효과는 핵심은 도달주의입니다. 발신주의가 아니에요. 도달주의. 그다음에 신고의 종류를 구별해야 될 게 자체 완성적 그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냐 아니면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냐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신고의 요건 당연히 절차 적어줘야 되겠죠. 신고서 기재상 하자가 없어야 되고요. 필요한 구비서로 구비되어야 되고 형식상 요건 적합해야 된다. 그다음에
목차 4번. 신고의 보완 요구 반려. 그죠? 지체 없이 행정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정하여서 보완 요구해라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리 의무는 행정 요건적 공법 행위에만 문제되겠죠. 음. 만약에 법령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신고라면 행정청은 의무적으로 수리해야만 합니다. 그죠? 당연히 신고를 필요한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필증 교부해야 되죠. 이 정도. 그 다음에 정보 주체 권리. 이거는 뭐 다 조항입니다. 그죠? 정보 주체 권리. 그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4조에 다 적시되어 있습니다. 동의 범위 등등. 또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세 가지. 개인정보 열람 요구권. 권리 보장은 첫 번째 뭡니까?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권. 두 번째,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요구권. 세 번째,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등 요구권. 이 세 가지는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다 파악하세요. 논술 40점짜리로는 행정적 철거 명령을 갖춰야 될 절차적 요건. 아, 이건 침해적 처분이죠. 그럼 침해적 처분이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을 서술하면 됩니다. 핵심이 뭐예요? 침해적 처분이 뭐냐? 당사자에 대한 권익 제한, 의무 부과 처분을 매개하는 거고, 거부 처분, 의무 부과 처분, 거부 처분 등등 적어줘야겠죠? 만약에 거부 처분, 당사자의 권익이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거부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어,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전통지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적어줘야 될 게 침해적 처분의 절차, 그죠? 사전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 등 이걸 절차는 다 규정되어 있죠? 처분의 사전통지, 그죠? 이것도 적어줘야 돼. 그럼 사전통지 의무, 면제사항, 어, 뭐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면제사항이죠. 또 사전통지 기간 적어줘야겠죠? 기간. 뭐 청문의 경우, 의견 제출의 경우, 공청의 경우. 공청회는 개최 14일 전이고, 청문의 경우는 청문 시작일 날부터 10일 전이고, 의견 제출 경우는 의견 제출 준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통제해야 된다는 거죠. 의견 진술 절차. 자, 종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견 제출, 청문, 공청회가 있습니다. 실시 요건 다 적어야 돼요. 다 적어야 되고, 청문의 경우, 뭐 법령에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 자격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의 취소가 있는 경우, 이런 처분이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청회는 다른 법령 등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해서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의견 제출은 공청회와 청문 외의 사항이죠. 외적으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뭐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면제 사유는 뭡니까? 면제 사유로 쭉 뭐 공공의 안전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뭐 등등 법원 재판 등에서 객관적으로 그 자격이 없어지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증명된 경우 해당 처분의 성질상 그죠?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등입니다. 또 처분의 이유 제시, 예외 사유 등등을 또 적어줘야겠죠? 등등. 그러니까 아는 거 다 적어야 돼.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처분의 독자적 위법 사유 인정한다는 거까지. 따라서 어쨌든 결론 내야겠죠?
어, 이 사례에서 철거 명령 처분, 즉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시 사전 통지나 의견 진술, 이유 제시 등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는 처분의 독자적 위법 사유에 해당한다. 해당 처분을 위법하게 되고 위법성 정도에 따라서 무효 취소 사유로 해당한다. 문제는 짧지만 답안지는 한 3장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그렇고요. 2014년 마지막인가요? 다 맞네요. 어쨌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 그 행정절차법 물론 출제 예상을 나름대로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행정절차법 이거는 총 7회 중에 7번 다 나왔다는 거고요. 비율은 40%. 이 비율보다는 이 횟수를 보세요.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5회. 그죠? 개인정보보호법 5회. 행정조사기본법 4회. 행정규제기본법 3회. 그리고 질서행위규제법 3회. 주민등록법 2회.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1회. 사실상 이번에는 사례형으로 당연히 이게 나오겠죠? 뭐 코로나 사태로 뭐 영업정지 사항에 대해서 뭐 사전 통지나 등등을 안 한 경우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유 제시를 안 한 경우 이건 다 공부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오해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행정조사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여기가 일단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질서행위기본법 이거는 꼭 5회, 4회, 3회, 3회 뭐 찍기보다는 다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네 개의 법들은 어쨌든 방법은 법령 이해하고 반복해라. 그다음에 목차별로 문제풀이하자. 그러니까 주제 선정해서 서술해라.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기본서를 보시면서도 문제로 된 그 사례집을 꼭 사례집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기본서는 사례집과 병행하시면서 어떻게 문제가 나올까? 이게 주제가 나오겠지? 하고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하고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쇼터디를 통해서 좀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예. 그냥 작성하세요. 해설 보셔도 해설을 보시면서도 풀어도 되지만 해설을 안 보고 또 풀어보고 못 쓰겠으면 해설 또 보고 또 적어보고 뭐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아무튼 2020년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